지금같이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 때 민정당의 이중대라고 얘기하는 민한당, 민주한국당, 국민의당 때도 이렇게 약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그 군사정권 아래 있을 때도 민한당도 할 소리 다 하고 이중대 소리 들어가면서도 할 소리 다 하고 의사당 점거하고 싸우고 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있어요. 결국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1985년도 신민당 바람 불어가지고 신민당이 제2야당이 되고 제1야당이 되고 민한당이 죽었던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에 와서 미래통합하다 보면 이게 야당인지 이게 진짜 누구 말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인지 아니면 더불어 통합당인지 뭐 이거 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나약하고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의와 존재의 의미가 지금 사라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시간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가장 큰 건 원인이 4.15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그 김종인 씨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럼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 있죠. 책임이 있어서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 4.15 총선을 정말 해방 후에 가장 야당이 참패게 만든 그 장본인을 다시 비상대책위원장 끌어왔던 주호영 씨. 그렇지, 이 사람들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문재인 코로나 정권, 문재인 공포 정권은 어차피 자기 갈 길을 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자는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문재인이가 내가 지금 고려 연방제로 가고 있는 이 가는 길에 해방되고 방해되는 사람 다 때려잡겠다. 나는 지금 공포정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난 미래통합당이 아마 때려잡을 거예요. 이미 때려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갈 바에는 좋다 이게 좋은데 다만 이제 대한민국 5천만이 불쌍하고 70년 해방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지금 75주년 맞이한 이때 대한민국이 다시 지구상의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생각하니까 슬프고 우리 조상들한테 면목이 없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한테 무슨 면목일까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정치 상황 그런데 통합당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정 덕분에 상대적으로 통합당이 지지율이 잠깐 반사이익으로 올라갔던 건데 마치 뭐 통합당 지도부가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시 민통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광화문 집회라든지 코로나 정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통당이 하는 행태를 보고 보수 세력들이 배신을 당해서 다시 지지율이 하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40.3%로 다시 상승을 했고 통합당은 30.2%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다시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8.15 광화문 집회를 빌미로 명분으로 마치 히틀러가 그렇죠. 독일의 의사당이 불난 걸 보고 때는 왔다.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때다 라고 해서 그때 좌파를 때려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아마 은근히
기다렸을 거예요. 8월 10회 때내 해라. 기정. 나는 그때 했을 때 야당의 전에 같은 야당 같으면 전 국회의원이 당 대표단 전 국회의원이 과감히 나왔어야 돼요. 나왔더라면은 문재인이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집단 과문 집회 사람을 저렇게 때려잡지 못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한 100명이라도 나왔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물론 나야 할지도 몰라.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도 안 나가고 거꾸로 주요인한 사람은 구구 세력이라는 둥, 정관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둥, 대가를 받을 거라는 둥, 이런 막말하는 이게 야당입니까? 이게 야당이지? 맞습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알고 이해찬이가 할 소리지, 지금 야당 한 소리지. 문재인 정권의 그 선동 전략에 사실 말려든 거죠. 말려든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화문 집회장가다를 문재인 정권보다도 말이에요. 도리어 통합당이 등 뒤에서 이 칼을 꽂고 이런 이제 배신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구구라는 게 뭔지도 몰라. 구구라는 게. 응? 구구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네. 근데 사실은 지금 통합당이 지금 할 일은 이 문재인 정권하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우리 우파가 지켜야 할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헌법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당이. 그런데 지금 도리어 문재인 정권 좌파 호위병들하고 거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호위무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또 모자라가지고 요새 최근에 김진태, 민교 이 사람들을 말이지 지구당 위원장에서 박탈하겠다. 그리고 또 전 지구당 위원장들을 새로 또 재편을 하겠다. 이거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말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2005년도가 2004년도죠. 문재인이 2003년도에 2004년도에 4대 합을 가지고 그때 하나 당대표가 우리 박근혜 대표였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정통성을 건드는 법은 우리가 끝까지 투자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한나당 내부에 그 4대 법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그때 위원장인지 저를 시키더라고. 왜냐면 제가 재야운동을 했고 감옥도 갔다 오니까 그래서 2,500개 없다 하면서 제가 저를 맡기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4대 합법 중에 보안법 막았죠. 그 다음에 그 사회박격법 그 통과신 걸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결국 장장 50일 동안에 엄동설원에 야외 나가서 광화문뿐만 아니라 서울로 부산 무슨 대구 광주 수원 다 57도 갔다 왔어요. 결국 문재인이가 노무현이가 울끓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 4대 합법 중에 2개를 통과시켜주고 2개는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만 해도 장에 나가도 투자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냥 무섭게 당원들과 함께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100명 그 데리고 같이 투자하니까 결국 그 무지막지한 노무현이도 무릎 딱 꿇고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연정 얘기가 나온 거야. 연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종인 가지는 안 된다. 남는 나이 80 넘은 저도 나이 먹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총선에 참패한 사람이고 그 사람 걸어온 길을 보세요. 그 사람 쓴 책이 있어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책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뭐냐? 삼성과의 재벌 결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미친 소리. 삼성과의 재벌 결탁 때문에 박근혜 탄핵 때 무슨 결탁을 했어? 돈 한 푼도 안 받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래, 요즘 같은 그런 그 상황에서 통합당의 그 당의 그 소식, 내부의 지금 정체성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같은 상황에서 당의 정체성을 임시 지도부에 맡기는 것은 어쩌면 보수의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보수의 파멸을 초래하는 길이고, 또 자칫 짝퉁 위장 좌파 세력과 정통 보수 세력으로 우리 통합당이 갈라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국민적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극우 세력을 당내에서 색출할 것이 아니라 우파의 탈을 쓴 위장 좌파 세력을 색출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체주의에 맞서가지고 반전체주의 전선을 확실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히 다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